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김제와 완주 두 곳뿐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지역 내 응급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명기 기자입니다. 밤 10시쯤 아들이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 오혜식 씨. 황급히 짐을 싸 지역 내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다친다고 하면 아파갖고 어디 처치를 못 받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고요. 김제 지역에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 경영 악화로 응급실을 단납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김제 지역 응급 환자는 어디서 진료를 받고 있을까?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해당하는 익산이나 전주의 대학병원 응급실 등을 주로 찾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김제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게 막막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병도 뭘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거 약국 가서 약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는 천사 간다고 하면 대학병원이나 가는 게 없죠. 김제 지역 병원 13곳 가운데 그나마 야간 진료하는 데는 3곳뿐이어서 9시 이후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11시경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간 거죠. 근데 코로나19로 아이가 열이 나는 상태에서 쉽게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실하는 건 쉽진 않은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김제시 인구 8만여 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0%가 넘는데 잠재적 응급 환자로 분류됩니다. 아이나 장애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질병에 취약한 계층까지 포함한다면 우려되는 범위는 늘어납니다. 신고한 건수는 8,131건이요. 신고가 들어오면 다 출동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송한 건수는 4,861건. 때문에 밤 9시 이후 급성 장염이나 온열 질환과 같은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의 응급 의료 서비스 그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급성 심근경색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외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자료를 보면 외상이 심한 환자의 생존 가능 시간, 즉 골든아워가 지켜진 전북 지역 시군구는 16곳 가운데 4곳,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단 2곳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제시는 인접 지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30분 이내 지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1시간 이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적으로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응급실 평가와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문 닫는 응급실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곡성이나 충남 서천, 경남 남해군 등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주민 생명이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명기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홀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선풍기 기부가 잇따르면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상교동 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는 한옥순 할머니. 한 할머니는 수십 년 전 구입한 선풍기가 고장나 올여름 무더위가 걱정입니다. 선풍기도 없이 폭염을 이겨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지역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독지가들의 도움을 얻어 선풍기를 전달합니다. 아니 그대로 작년까지 썼어요. 근데 인자가 방가에 안 쓰는 방다 두었다 내다 쓴 게 저것이 깨져갖고 안 돼요. 어째요? 그냥 세수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 할 수가 없지. 아 금방 살이도 또 이런 병원에 다니라고 못 사요. 저녁에 뭐고 다 물고 좋겠어. 이것이 없으면 뭐가 더 부려요.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처럼 선풍기가 없거나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전북방송 보도 이후 지역 독지가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 한 독지가는 선풍기 150대를 대량 구매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LG 헬로비전 뉴스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들이 이 땅을 보고 느껴서 제가 과거에 집 없이 어린 시절에 저희 가족만 집 없이 컸던 과거를 생각나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를 좀 적지만 좀 기증하게 됐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호소했던 복지단체에는 선풍기 한 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개인 후원자와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올여름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선풍기를 지원하고자 지역사회에 후원 요청을 하였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선풍기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무더위에도 냉방시설 없이 어렵게 생활해야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 작은 선물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독지가들의 바람들이 지역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어촌 지역인 부안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홀몸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되는데요. 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예방이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집중 호우가 쏟아진 지난 월요일, 경남 함양의 70대 노인 2명이 배수로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실종됐던 두 사람은 하천 하류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막혀가 있던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면서 두 분이 한꺼번에 같이 휩쓸렸어요. 화장실 하수구마다 빗물이 역류해 솟구칩니다. 급한 대로 비닐과 고무장갑까지 동원해 들어오려는 빗물을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80대 노부부가 사는 집 안으로 빗물이 흘러든 건 지난 월요일 새벽 4시쯤. 마침 다른 지역에 사는 딸 내외가 내려와 그나마 변을 면했습니다. 계속 저녁에 쟁내 온게로 하수구로 빠져나가서 못하고 그냥 물이 넘쳐버린 게 역수해가지고 불이 들어왔어요. 역수해가지고. 손지 두르고 이제 사오고 따르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대를 다 희승해 그러지 둘이 늙은 데에 사는데 물을 못 오지. 강한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 배수시설이 제 역할을 못해 피해가 난 겁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맛비가 그친 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배수구는 여전히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언제 또 역류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홀로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되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방책은 미비합니다. 재난 안전을 맡는 소방서 등의 현장 대응력을 믿고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막 알뜰 오라고 전하고 막 그랬지. 무서워갖고. 무서워갖고 물이 막 차오르는 게 무서워갖고 살 수가 있어야지. 부안군이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전체 6천여억 원 가운데 5% 정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가 142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맞춤 점검 서비스로 1,503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네. 복구를 마치기도 전이지만 주말 장맛비가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쉽지 않겠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기부 금액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지난해 대비 무려 5배나 기부 금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째 소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성수 씨. 송아지가 태어나는 순간만큼이나 뜻깊은 일이 있다 말합니다. 바로 기부입니다. 은성수 씨는 정읍에서 38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을 벌면 5,000원을 떼서 없는 사람을 주고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나도 그 기쁨을 그분들한테 받는 기쁨이 엔돌핀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읍시에선 기부 정신이 빛났습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정읍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은 5억 5천여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배나 기부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정성은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마스크 25,000장과 손소독제 10,000개를 구입해 어르신과 어린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을 위해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또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그 저금통을 털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렵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이 더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부의 숨결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기부가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방안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북 지역 내 공공의대 설립안을 추진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호 의원은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018년도에 남원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다시 정부가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공공의대의 남원 설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설립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는 서남대 정원 49명 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추가됐습니다.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부터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 복무와 졸업생의 지역 정착 문제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내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관련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가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로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위에 생정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던 공공의료대 설립안.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영호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관련 전문가에게 맡겨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죠. 해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용역을 맡기면서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부안군의 경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1월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주차장 수요와 공급 실태를 조사하는 데 사용한 예산은 1,800만 원. 이 연구 용역 자료는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6월에서야 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심지어 7년 전 마무리한 연구 용역 결과물도 최근 게시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안 계시는 걸로 제가 그 입장은 알겠고요. 그 메모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취재진은 부안군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주한 용역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모두 40건을 진행했는데 한 건당 최소 1,400만 원부터 7억 원까지 들인 돈만 24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여러 기관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에는 게시했을까? 부안군 폴더를 찾아 검색해보니 여러 해 동안 등록한 게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혈세를 들여 진행했던 연구 용역 결과물을 뒤늦게 게시하거나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나 다 올려라. 그 여기 게시판하고 홈페이지하고 프리즘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기존에는 내부 게시판에만 올렸었나요? 이제 기존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누가 자꾸 안 한 것이죠. 부안군 조례에는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책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안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합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자발적인 행정으로 삶의 즐거움이 있는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최근 한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부안군은 민선 7기 출범부터 투명한 행정을 더 강조해 왔지만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자가격리 위반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거나 역학조사에서 은폐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도 체육회는 폭력과 성범죄, 가혹행위, 갑질 등 반인권적 행위를 막기 위해 클린스포츠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는 도와 전북교육청 관계자, 법조인, 교수 등 전문 인력을 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위원들은 전북 지역 실업팀과 대학팀 등을 대상으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전수조사와 법률 지원, 부당행위 대처 상담 등을 맡게 됩니다. 또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정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전북경찰청 등과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남원시는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소급해 적용되는데요. 남원시는 그동안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일괄적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둘째 아이까지는 1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25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축제로 전환해 9월 10일부터 나흘간 열기로 했습니다. 춘향제는 해마다 4월에서 5월 개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당분간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명맥을 잇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